장례가 끝나자마자 곡괭이질을 하는 남편의 등 뒤로 평생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신우이가 입을 엽니다. 오빠, 거기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든 비밀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어머니의 관이 운구차에 실려나가던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을 보셨다면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셨을 겁니다.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거든요. 조문객들이 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남편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로 달려가 녹슨 곡괭이를 꺼내 오더군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당 구석 앙상하게 말라버린 감나무 밑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흙범벅이 된 채로 말이죠. 그 기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헛수고하지 마. 거기가 아니야.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평생 소리 한 번 못 내던 신우이가 너무나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밑에 묻었어. 그 한마디에 곡괭이질을 멈춘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소름 끼치는 사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지독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덜덜 떨며 신우이를 쳐다봤지만 신우이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홀린 듯 부엌으로 들어간 우리는 신우이가 가리킨 아궁이의 바닥돌을 드러냈습니다. 퀴퀴한 묵은내와 함께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삭아버린 비닐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흙투성이가 된 갓난아이의 베넷 저고리 한 벌과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넷 저고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얀 천 위에 붉은 실로 삐뚤빼뚤하게 죄인이라는 두 글자가 자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 옷에 죄인이라니요. 남편은 이건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이 녹음기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들려온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떠날게요. 낯선 여자의 처절한 비명과 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들리더니 평소 천사 같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이다. 더러운 피는 섞일 수 없어. 그 순간 녹음기에서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고 휠체어에 앉은 신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내가 이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녹음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남편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었죠. 신우이는
그 죄인이라고 적힌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입었던 옷이잖아. 첩의 자식 주제에 본처의 아들 행세를 하며 살아온 40년. 이제 끝낼 때도 됐지.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본처가 낳은 진짜 장손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첩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어린 시절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혀를 깨물고 벙어리 흉내를 내며 살아왔던 겁니다. 평생을 침묵의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너질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려온 시누이의 인내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 목록이 있을 줄 알았던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죄는 내가 안고 가니 너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라. 남편 앞으로 남겨진 소름 끼치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유언장을 뒤집어 보라고 했습니다. 뒷면에는 시누이가 몰래 적어둔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땅속에서 썩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언장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낸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빼돌렸던 그곳,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깊은 산속의 어느 폐가였습니다. 우리는 지도가 가리키는 산속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자풀이 무성한 그곳.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지능이 멈춘 채 늙어버린 그는 낯선 사람을 보고 겁에 질려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시댁의 진짜 장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본처의 아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평생 이곳에 가두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형의 인생을 짓밟고 호의호식해왔던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감나무 밑을 팠던 건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이 비밀을 땅에 묻었을까봐 확인하려 했던 비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폐가의 남자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시누이가 부른 경찰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내 자리는 이제 감옥이야.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남긴 이중 장부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시어머니의 입막음 비용으로 썼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효자 노릇을 했던 건 효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짜 신분이 들통날까봐 어미에게 쩔쩔맸던 비굴함 때문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남편이 끌려가며 저를 향해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진짜 장손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이제 내 목소리를 찾아 떠나겠다. 며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안방에 걸린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 얼마나 끔찍한 악마가 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세요. 당신이 만든 지옥은 제가 끝냈으니까요. 사진 속 시어머니의 눈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죄는 덮을수록 커지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진실은 안녕하신가요? 지금까지 내 이야기 하듯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